이런 나쁜 여자 난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데이트 중에 갑자기 선언한 내 여자친구 복잡한 집안 사정을 깔보며 우리 아버지 병원 원장이 그녀의 어려움을 알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나는 자연스럽게 그를 저항했다. 그녀는 돈을 모은 직후에 사회 밑바닥에서 돈 줄 테니까 빨리 끊어라. 그 사람 말에 결국 분노가 폭발했다. 닥쳐, 욕하지 마. 그러다가 더 잔혹한 사실을 폭로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인연 끊기 위해 대가를 받아들였다. 와트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도망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이 결국 내 여자친구와 우리 가족들과 나를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내 이름은 마이클 컬리. 25세대대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큰 병원 원장이고 부유한 집의 외아들로 나는 온갖 사치를 다해 자랐고 그걸 원한다고 말하면 바로 사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엄청 오만했지. 봐, 오늘 생일이잖아. 여기가. 고마워. 잠깐만, 이거 한정판 가방인데 진짜 비싸지 않냐? 안 하면 별거 아니잖아. 원해. 그냥 팔거나. 원해. 오 마이클 사랑해. H. 나에게 관심이 없는 여자라도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금방 분위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디자이너 가방을 뒤적거리며 보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보석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왜 내 것을 빛나게 하는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은 내 주변에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 얼굴로 물러날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마음도 있었나? 돈의 힘으로 살 수 있으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학에 갔다. 명문대 의과대학의 여자가 점점 많아졌다. 그들이 다가와주는 대가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에게 소란을 피우고 나는 모아둔 디자이너 굿즈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윈윈 상황이었지만 이런 일과를 2년쯤 하고 나니 완전히 지루해졌다. 마이클, 요즘 공부에 열중했지? 가끔은 좀 쉬어야 하지 않나? 그래, 다음에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알겠지? 난 내가 정말 걱정돼. 마이클, 다른 여자들도 똑같은 말만 해. 난 너만 걱정돼.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굳은 표정의 그 소녀를 두고 걸어가며 심심함과 싸웠다. 모두들 비슷비슷해. 비싼 물건을 보여주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그건 내 오만함이 아닐 텐데.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대학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다. 저기 심리학과 애슐리야. 긴 머리를 들고 돌아서자마자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난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빛 때문이었다. 예, 그렇죠. 저를 아시나요? 의과 출신 아시죠? 유난히 그분이 더 아름다워서 저한테 하는 말에 더듬거렸어요. 생각보다 가까웠고 긴 속눈썹과 큰 눈 등 위험 있는 모습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고 온화한 아우라를 뿜어내던 그녀는 여자에 대한 이런 느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했다. 처음이자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받아서 미안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강의 중인데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채 우아하게 가셨습니다. 그녀에게 전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모릅니다. 당시 대학에서 꽤 유명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만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가방. 다음 날부터 새 가방 갖고 싶지 않이 캠퍼스에서 예시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부를 은근히 암시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 아니 좋아요. 게다가 여자라면 누구나 즉석에서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던 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대답은 항상 이랬어. 아름다우면서도 얌전하게 옷을 입고 낡은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말 이상한 여자지만 확실히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 더욱 간절해졌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인기 브랜드 목걸이를 직접 선물했을 때 당신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가장 차분한 아름다움조차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도를 바꾸고 그런 몸짓을 하면 기어가는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날 위해 선택해줘서 기쁘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목걸이도 받지 않고 고맙다고 그 순간 무심코 골랐다는 생각에 속이는 기색 없는 얼굴. 다음번 내 생일이 언제면
그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줄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뒤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보석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고급 화장품 무엇이든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놀라울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슐리는 한동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쿠키는 어떤가요? 상점이 아닌 상점에서 만든 쿠키는 괜찮습니다. 마이클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만든 쿠키 몇 개. 그녀의 말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원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만든 쿠키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 가치관은 그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모든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완전히 타겟이었습니다. 알아요. 의과대학은 바쁘다. 걱정하지 마세요. 쿠키를 만들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볼게요. 정말 기대된다고 밝게 웃으셨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한 표정에 열이 나요. 별로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슐리에게 준 쿠키가 너무 좋아서 쿠키 굽는데 전념했어요. 애슐리 본인도 애슐리의 반응도 항상 기대 이상이어서 흥미로웠다고 하더군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사서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하는 걸까 놀랐지만 아무리 비싼 물건을 보여줘도 어쩐지 이해가 되더라.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쁨에 내가 그녀의 마음을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어쩌면 그녀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돈으로 살 수 있어서 더욱 갖고 싶게 만드는 것들. 예실이 제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낼 기회를 주세요. 부모님 돈이 아닌 내 노력으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실 건가요? 나와 함께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내 얼굴은 심장이 터질 듯 뜨겁게 뛰었다. 그것은 처음이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적었고 얼마나 주제넘게 살았는지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분명 생일날 쿠키처럼 행복한 고백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뿐일 거야. 진심이 담긴 멋진 선물이었어. 마이클, 그때도 널 좋아했던 것 같아. 물론 그 이후로 내 마음은 더 강해졌어. 애슐리가 수줍게 돌아왔어. 5년 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 그녀는 임상심리사의 꿈을 이루고 지금은 환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일에는 활력이 넘친다. 나는 그녀에게 더욱 반하게 된다. 나의 오만함을 일깨워주고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프로포즈 중에 그녀에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계획입니다. 예실이는 궁금하지만 완벽한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가설적으로 제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거나 꿈꾸는 그런 시나리오와 가설적으로 맞다. 나는 그녀에게 하룻밤이라도 프로포즈할까 꽤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아직 프로포즈를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듯 거의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 이유는 곧 밝혀졌다. 그녀가 처음 나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녀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초조하게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 순간 최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방금 의사 면허증을 받고 수련회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가족 병원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때 감지한 냄새가 틀림없이 이 아파트에서 풍겼습니다. 애슐리, 당신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는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는 중년 남성이 맥주 캔을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방에 강한 냄새가 나서 쓰러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애슐리입니다.
내 아버지 응체념한 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 아버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려고 했어.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말렸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마시고 있는 중이야. 이제 그만둬야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거야. 빈캔 그리고 병들이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멍하니 있었다. 내가 치료했던 부양 환자들을 연상시키는 강한 술 냄새가 모두 10년 전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이 시작되었는지를 그녀의 침묵이 확인시켜 주었다.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은 가난해졌고 어질러진 집안일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보험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겨우 살아갔다. 방에서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금씩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꽤 부유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에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매우 다정했고 항상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빠는 결코 술을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는 것은 예실이가 5년 동안 했던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슬픔을 참을 수 없으시겠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술을 끊어야 한다고 똑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빠의 정서적 상처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회복될 때까지 그를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고 있어요. 아버지 예실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도 도울 것입니다. S는 기색은 없었나 봐. 오늘도 이별을 준비한 진실을 털어놨다. 그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가슴이 크러쉬할 것 같아 목소리를 모아 항상 너와 함께 할 테니 뭐 그러니 결혼해. 나 마이클. 애슐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니 눈물이 흘렀다. 불가능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버릴 수 없다. 아버지를 지지한다면 아버지를 버릴 필요는 없다. 나는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싶다. 조금만 짊어졌어. 도 지금은 아니어도 수십 년 후에도 괜찮아. 기다릴 거야. 다른 사람은 못 찾을 거야. 결혼하고 싶은데. 이 말 들으면 눈물이 나겠지. 물론 그만두지 마세요. 아버지께 딸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실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지금은 대답하지 못하실지라도 지금은 조금 힘드시며 아버지께서는 일단 잠들고 나면 보통 1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랑 얘기할 적당한 시간을 찾을 테니 눈물을 닦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직장에서 혼날 정도의 반응이라니. 언젠가 아버지가 좀 나아지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오래 기다릴 테니 나중에라도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필요하다면 수십 년이라고 하셨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녀의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며 내가 너무 시끄럽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버지는 우리 대화를 알고 계셨는지 잠든 얼굴은 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 며칠 후 부모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녀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었죠. 마이클, 당신은 결국 병원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당신의 파트너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제대로 소개해라. 애슐리를 빨리 소개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계속된 훈계를 무시하고 애슐리보다 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다. 심지어 부모님도 애슐리를 능가할 사람은 없을 텐데 그것도 실수였다. 내가 그녀의 존재를 암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실이가 나와 헤어지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에서 보기 드문 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시는 점심으로 뭘 먹고 싶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세요. 마이켈 당신은 항상 가끔은 그럴 거라고 말해요. 좋아하는 곳을 골라도 좋아.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정말 그러면 변화를 위해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우리 뒤에 나타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마이클은 제가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스턴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당신은 애슐리입니다. 어머니가 애슐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밀히 살펴보셨다는 말을 들은 후 극적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선을 교환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내 팔을 잡고 거칠게 나를 끌어당겼다. 마이클, 야, 뭐가 잘못됐나 봐. 내가 부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시며 혼란스러운 애슐리를 날카롭게 노려보셨다. 집에서 그는 내 팔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이봐, 나 이게 뭐야. 그녀는 적합하지 않아. 그렇게 가난하게 자란 소녀 예실이가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나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흔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여자 같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신원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내 반응을 거의 어리둥절하게 보더니 갑자기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묻는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나를 충분히 변화시킨 건 애슐리였어. 내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야. 정당한 분노로 부모님을 노려봤지만 그것조차 전달되지 않았어. 넌 너무 고집쟁이. 마이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클, 그녀는 당신에게 적합한 레벨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내 결단력을 비웃었고 아버지는 예상대로 하류층 소녀가 당신의 돈을 위해 당신에게 접근하는 그 말을 들어본 것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포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비열합니다. 빨리 그녀와 관계를 맺는 게 낫다고 말하고 조용히 조금만 돈을 내면 그녀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닥쳐. 내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실이는 하류층도 아니었고 그녀가 돈을 위해 나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씬 순수했습니다. 나는 즉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실이가 개입할 때까지 아버지를 레이지로 흔들었습니다. 마이켈을 멈추세요. 예실이가 왜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했지만 그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이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크로이는 그 친절을 짓밟았어. 내 아버지는 이미 산트의 돈을 받아들였어. 애슐리에게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우중충한 아파트에 갔다고 말했어. 그는 술값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 비웃었어. 애슐리는 창백해졌어. 속삭이는 건 절대 안 돼. 그럼 미안해. 예실이는 내가 따라가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를 놔주세요.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실이는 이해하지 못하겠나요? 결국 우리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켈, 우리는 너에게 더 적합한 여자를 찾아줄게. 예실이가 아니면 어머니가 추가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 부모님이 나를 집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르고 예실이가 갔던 방향을 계속 돌아보며 왜 뛰지 않았는지 후회하며 애슐리,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적어도 그녀는 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며칠 후 아버지가 말했듯이 예실이가 나와 헤어진 것은 그 두 사람 때문입니다. 맞다면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실이 거의 2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져간 퇴직금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절반 이상을 써주셨는데 누군가 그렇게 큰 액수를 쉽게 주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부유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이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나와 내 아버지의 문제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렸어. 난 이래서 나머지는 갚을 거야. 난 그냥 내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왔어. 마이클, 애슐리,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 내가 원했던 거야. 이 금액을 수백 번을 지불해도 돌아오지 않는 답답함에 봉투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다니. 이 돈을 다 써도 무슨 의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다면 나는 압도적인 공허함을 느꼈다. 13살에 헤어진 지 5년이 지나 이제 병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굿모닝 원장, 굿모닝 선배.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격식으로 인사를 해주셔서 굿모닝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색한 인사에 웃음이 터지고 힘내라는 놀리는 소리에 원장 복도에 웃음이 터졌다. 병원의 흔한 풍경이 됐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모든 일은 약 1년 전쯤 아버지가 갑자기 시작됐다. 희귀병에 걸렸다. 부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부원장 자리가 부족했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나를 계승할 것이라고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다. 아직 의사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선배 의사들이 병원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퇴원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청하고 머물러 도와주세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전선에서 그리고 부원장이 이끄는 경영진의 결정을 나는 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수백 명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순간에 병원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발자취,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장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별로 존경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것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지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이라는 별명이 부하 직원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박사님은 원장의 품격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병상에서 꾸짖으셨지만 상당히 허약하고 지쳤지만 병원의 순조로운 운영은 저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애슐리 덕분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아마도 많은 스태프를 쫓아내는 오만한 감독이 되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으로 남아 하루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내 생각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기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찾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드디어 숙련된 외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희망이 아버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원한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 마침내 같은 질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낌없이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데려오세요. 물론이죠. 저는 누구에게든 절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한때 거만하고 횡포했던 아버지를 보고 이제는 내 손을 잡고 탄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그의 소원을 이행하고 외과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남자가 내 말에 응답하여 방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네, 오랜만이군요. 그 숙련된 외과 의사는 다름 아닌 애슐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한때 신의 손으로 유명한 의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까지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문득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애슐리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뜨고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면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밑바닥 먹이였습니다. 애슐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어색하게 내려다보며 돈은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믿었던 과거의 오만함을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쓰러지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직접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삶에서 어떤 돈도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나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직장을 잃고 두 가족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후에도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도 병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5년 전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언제나 내 옆에 있던 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애슐리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돌아섰다는 사실을 아드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럼 마이클 덕분에 나는 술에서 깨어나 약으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눈을 씻는 동안 그는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의사 5년 전에 사과했어요. 내 생명을 빚졌으니 이제 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 병원을 주더라도 무엇이든 지불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애슐리 아버지를 숭배할 뻔했습니다. 웃음으로 진정되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맙지만 나도 그렇게 편할 수는 없어. 나도 제발 감사하고 사과하자. 아버지와 동행한 어머니도 애슐리 아버지에게 간청했고 애슐리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미 그에게서 감사를 받았다. 마이클이 무슨 말인지는 세상 돈이 없어도 아주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해준다.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을 이해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5년 전 애슐리가 퇴직금을 반납하고 나에게 말한 이 상황을 떠올렸다. 당신은 무엇을 그런 옷을 입고 예실이는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러닝복과 속옷을 입고 술 취한 아버지와 마주서서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 돈 어딨지? 응, 내 돈 날 쫓아와서 그런 옷을 입고 없어졌어. 돈이 없어. 돌려줘. 내 돈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그 사람이 그녀를 붙잡아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 내가 그녀를 제 시간에 잡았나 너야? 알았어. 애슐리. 마이클 어쩌다 애슐리 아버지가 날 알아보고 술을 마시고 웃기 시작해서 너 덕분에 마이클이구나. 내 딸의 인색함은 나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아 좋은 캐시카우를 발견하지 못했어. 내 부모님은 나에게 4만 달러를 넉넉하게 주셨어. 돈이 뭐였지? 애슐리가 충격을 받은 줄 모르고 계속 돈을 줬어. 그는 웃더니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을 했어. 난 인생을 위해 계속 술을 마실 거야. 애슐리는 나를 영원히 돌봐줄 거야. 그렇지, 넌 내 딸이야. 아빠. 애슐리가 놀라서 중얼거렸어. 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나한테 장난치지 마. 내가 때렸더니 그 애가 내가 한 짓을 알아차리고도 뒤로 날아갔어. 난 멈출 수 없었어. 애슐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이 술에 빠져있는 동안 친구가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클을 그만두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애슐리가 임상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 건 모르겠어요. 얼굴이 부어올라 애슐리 아버지가 신음했어요. 시작점이 된 아내를 잃고 상처받은 일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쳐다본 애슐리. 지금 몇 살이신가요? 저는 25살. 아빠 엄마가 천국에 간 지 10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성취했어요. 내 꿈 10년은 참 긴 시간이야. 그동안 나에겐 힘들었지. 그녀는 아버지에게 펜에 꽂힌 감정을 쏟아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곧 아버지의 뺨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힘들었나 봐요. 얘 울고 있어요. 그녀는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지 않으면 내 재킷을 그의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찾을 수 없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예실이를 데려갈 것입니다. 마이켈 데트. 내 딸이 사라지면 문제가 될 텐데 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애슐리는 나에게 소중해. 애슐리는 다시는 술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말과 애슐리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참을 수 있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기까지 그는 의료계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예실이. 저는 그의 간절한 간청을 믿었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년 후 예실이는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기쁘게 나에게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가족은 마이클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었지만 마이클과 나는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병원을 맡으면서 서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잊어버릴 뻔했어. 너무 바빠서. 아버지 연구실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놨는데 이게 뭐야? 너가 준 퇴직금 4만 원이 거기 다 있었을 텐데. 그는 숨이 막히고 떨며 봉투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 돌아온 예실이의 아버지는 그가 사용했던 약 2만 달러를 조금씩 상환했습니다. 마침내 전액이 나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의 주먹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돈으로 내 딸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우리 엄마도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대신 감사는 필요 없다는 듯이 딸의 손길을 청해도 될까요?
내 가장 소중한 딸은 마이클 같은 청년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둘이 함께 행복하길 바라요. 예,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어머니 둘 다 EXP 애슐리의 아버지에게 감사와 사과를 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당신이 자기 어머니와 같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나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람은 애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여 당신을 수술했습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후 다시 수술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의 아버지입니다. 푹 숙이고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다. 애슐리한테 사과해야겠다.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서 직접 얘기해. 우리 결혼식은 비밀리에 준비해서 너희 둘 다 참석했지. 마이클, 너 우리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내 결혼식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한 달 후에 어머니와 애슐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몇 명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이제 따뜻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애슐리와 저는 처음의 어색함을 닮은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슐리와 부모님은 우리 첫째 손자 덕분에 완전히 해산되었습니다. 애슐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수술을 하고 계시고 시아버지이자 동료 의사로서 깊이 존경합니다. 어떻게 애슐리 원장으로 영입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돈으로 아내, 딸을 살 수 있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행복이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얻은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나도 무능하지 않아. 난 라이언 존슨이야. 좀 특이한 가정에서 자란 것 빼고는 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야. 내 아버지 앤드류 존슨은 혈연관계가 아닌 것 같아. 내 진짜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이혼해서 학교에서 나는 외아들로 태어났고 나중에 그녀는 내 아버지 라이언과 재혼했다. 라이언, 이쪽은 너희 새아빠야. 라이언,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앤드류야. 곧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 엄마가 갑자기 이 놈을 데려오면 우리가 점차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한동안은 조심스러웠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지금부터 내 아버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당장 받아들이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였지만 혼자 살던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엄마를 데려가는 것처럼 겁이 났지만 애 눈은 내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심으로 저를 대면했어요. 사실 저는 피자 먹는 걸 좋아해요. 라이언. 사과나 딸기 중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라이언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사드릴게요. 라이언, 좋은 비디오 게임이에요. H, 사실 게임도 좋아하고 같이 놀고 싶어. 이번 일요일에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건 어때요? 사실 저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해요. 함께 어때요? 어머니께 물어보면 제가 뭘 무시했는지 물어보면 제 취향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요. 나는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았고 그 사람의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놀이공원에 함께 가지 않았고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곧 포기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RW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말을 걸어 그의 간절함에 점점 마음이 열렸다. 라이언, 여름방학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잖아.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괜찮아. 우리 집에 온 지 몇 달 뒤에 같이 가자. 보통 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아침을 먹곤 했는데 아마도 내가 대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족관은 아니고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은 어때? 관광하러 뉴욕에 가는 건 어때? 엄마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녀는 나도 약간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두 사람을 보며 중얼거렸다가 루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움직임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오씨가 외쳤다. 같이 가줄게. 고마워. 같이 가자. 난 조금 과장됐다고 살짝 웃었고 그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점차 대화를 시작했고 앤드류는 나를 라이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직 처음엔 어색하고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관계가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그 사람은 엄마에게 보고하려고 펄쩍 뛰곤 했고 나도 마음을 열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될 생각도 했고 친척들을 방문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포옹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실제 가족과 다를 바 없는 따뜻한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이모인 그레이스 우드는 아버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참석하는 가족 모임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찾았을 뿐인데 이유를 물어도 대답만 하더군요. 당시 어린 나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요. 몇 년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레이스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였어. 적어도 우리 관계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낫지. 제발 자제해줘. 입학할 때 경고를 받았어. 확실히 나는 우리 W가 특히 가까운 시험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등 친척들이 알려지면서 우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었고 그레이스는 학교에서 우리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조차도 엿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고등학교 생활은 4년 동안 즐거웠던 청춘의 전형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이어오던 농구를 즐겼고 연애 경험도 있었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공부도 힘들고 선생님들한테도 매일 혼났지만 아직은 청춘의 한 페이지였지만 특이한 점은 같은 반 제시카의 존재감이었다. 다른 반이나 학년의 학생들이 보러 올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고 그레이스는 입학하자마자 교직원실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모델 같은 미인이 합류했다. 물론 선생님들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학교 브로셔에는 나올지도 모르겠다. 제시카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온화한 성격을 지닌 아름다운 소녀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동급생 같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수다를 떨며 지내는 평범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멀어졌다.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어느 날 눈치챈 것 같아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한 적 없고 그 사람에 대해 전부 말한 적도 없고 한 기억도 없었다. 그녀를 화나게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잡담을 나누는 관계를 가졌고 그게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반 친구 같았기 때문에 그녀가 갑자기 멀어지는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시카는 평소처럼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넸고 옆자리에 앉은 나를 힐끗 쳐다보며 고의로 나를 무시했다. 한 번은 교과서를 잊어버리고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예 방해조차 하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앤더슨의 등받이가 있는 책상 사이의 통로는 지나갈 수 없게 만들거나 내가 두고 온 물병을 고의로 넘어뜨리는 이러한 각각의 행동은 사소한 것이고 친구들에게 그것에 대해 상담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너의 오해나 상상일지도 모르지. 제시카가 너를 너무 싫어하게 만들려고 뭔가를 했을 텐데 그건 오해나 상상이 아니었어. 나는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말을 걸어도 계속 무시해서 결국 이유를 알 수 없었다. 20년 만에 고교 동창회 초대 이전에 열렸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년 동안 일에 열중해서 열렸는지조차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없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일이 마무리됐으니 여기 주소가 아직도 선명해서 감동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엽서를 보면서 올해는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운 느낌. 동창회 날 행사장 도착하자마자 나를 덮친다. 여기저기 낯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라이언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야야. 동창회에 한 번도 안 와. 오늘도 안 올 줄 알았어. 아쉽게도 일이 바빠서 솔직히 초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말 오기 싫은 줄 알았어요. 하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농구 친구들과 재회하고 서로 욕하면서 술 한잔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나를 챙겨준 선생님들과 함께 한순간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아련한 추억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돌아오네요. 오랜만에 재회한 이 기분 사실은 즐거웠어. 라이언이 들었어. 내 아이는 꽤 뛰어나지 응.
우리 반 친구 애니에스나도 그래 겸손하지 않고 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은 웃으면서 적어도 조금은 겸손해라 진지하게 내 아들이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대단할 텐데 열심히 일한 덕분이고 주위에서 받은 응원도 졸업하고 20살에 일을 시작해서 경험도 많이 쌓고 갑자기 비웃는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면 많이 발전했다. 20살에 졸업하고 일 시작했다고 걔는 전문학교 졸업했어 무능한 부모 낳고 무능한 애들이 귀에 들어오고 한참을 뒤돌아보니 라이언 혹시 제시카야? 그래 나야 목소리는 내가 같이 고생했던 제시카의 목소리였어. 고등학교 그 사람이 나한테 멸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왔어 늘. 너 무능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무능한 아이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난 그냥 무능이 유전인 줄 알았어. 학창시절에 그 사람은 비웃으면서 나를 무시했고 이제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구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떠나고 싶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지만 그녀는 당신이 나를 뒤에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라이언, 우리가 방금 만났으니 슬프네요. 오랜만에 얘기 좀 하자. 나랑 할 얘기가 없네. 오어서 자랑 좀 더 해봐. 아들은 정말 훌륭한 놈이겠구나. 히읗 기분 나쁜 한숨을 쉬네. 주변 친구들이 끼어들어 야 나더라. 그리고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는데 그녀는 내가 너무 바랐다는 듯이 빛나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나 잘 알잖아. 나는 지금 거대 무역회사의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아주 일을 하고 있어? 힘들게 내가 커리어우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이런. 어차피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명 회사랑 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맺는 사람이 바로 나라니 대단하다. 질투가 나구나. 돈 영업 실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자랑하는 걸 보니 아까 아들 자랑한 게 갑자기 쑥스럽고 우스꽝스러워지네요. 그럼 어느 회사인지 알고 싶은데 아니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보세요. 라이언은 아마도 여기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보고 나에게 페이지를 보도록 강요합니다. 이 거래는 승진에 결정적이야. 꼭 성공할 텐데 회사가 유명해서 놀라지 않았다. 그 회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놀랐다. 승진이 H선에 있구나. 맞다. 대단해. 넌 쓸모없는 사람 같구나. 똑같이 무능한 사람과 결혼했겠구나. 이 생각만 하면 한심하다. 암튼 가슴이 아프다. 너 같은 사람은 절대 끼어들지 못할 이야기야. 너 결혼한 사람도 심지어 내 아이도 무능한 게 틀림없다고 위안을 삼는다. 그녀는 나를 포함해 계속해서 나를 비웃는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이 이봐 그만이라고 그만둬. 불편하다고 하지만 나는 친구들을 말리고 제시카와 마주한다. 그 표정은 뭐야. 고등학교 시절은 사건들로 가득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다. 소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졌다는 느낌도 싫었지만 이 나이에도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아들까지 계속해서 모욕할 줄은 몰랐다. 더 이상 참지 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말만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은 제 아들이에요. 코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왜 동창회 아니었나? 맞거기 좀 문제가 있었네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창회를 고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자리 재해 맞네요. 주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회사와 만날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제가 카너에게 제시커가 일하는 회사 이름을 말하자 그는 의아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빠가 말씀하시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꽤 그럴 것 같아요. 회사 담당자가 열정적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로 연락할게 이해했다. 미안해. 고마워.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보고해. 응응. 그 얘기하고 끊을게. 제시카는 짜증난 표정으로 물어봤어. 누구한테 전화했어?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어. 그건 거짓말이야. 방금 전화로 우리 회사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성기 어른들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다음 순간 그녀는 겁에 질려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무슨 큰 소리를 냈는가? 그 소리는 조금 멀리서도 들리는 것은 물론 제시카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였고 볼륨이 너무 커서 제시카도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옮겼는데 바로 듣고 계시나요? 헤이 앤더슨 큐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길지만 긴 이야기 다른 건 상관없어. 이 계약이 무산되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시나요? 장난하지 마세요. 알고는 있지만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될
테니 각오하세요. 오마이 맙서사 내용으로 보면요. 대화 내용은 아마 상사의 전화였을 텐데 제시카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가 끊겨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달려온 라이언이 그렇게 외치며 붙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세요. 제시카는 제게 매달린 채 사과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움츠러드는 눈빛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이 학창시절 인기 많았던 제시카랑 전혀 안 닮았는데 이게 진짜 제시카였어. 미안해 TOA 거듭 사과해 중얼거렸어. 그 말을 훨씬 더 일찍 듣고 싶었는데 지금 하는 말은 너무 늦었어. 친구들에게 알렸다가 등을 돌렸다는 말만 하고 기다리던 동창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혀서 미안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서 결국 사이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넌은 전 직장에서 그녀만큼 무례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당신 회사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협상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았지만 그 사건은 그녀가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트러블을 일으켰나 봐요. 상대 회사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코너에게 물어본 것 같다. 계약 담당자가 코너에게 물어봤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제가 들은 이야기를 코너가 그에게 전해줬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빨리 온 것 같아요. 잘 해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믿을 만하다는 건 아니고 여자가 고졸은 무능하다고 하는 회사였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직원도 있을지도 모르니 한동안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다. 계약할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학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학력보다 인성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너에 따르면 그는 학교 졸업생이든 대학 졸업생이든 동등하게 기술 향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최종 학력은 학사 학위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기와 나이를 비교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는 국립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월반도 했어. 코너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지금은 지성을 이용해 회사를 더 확장하고 있어. 해고된 후 그렇게 속이는 제시카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동창회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먼 곳으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제시카가 왜 나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악의의 표적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고 막 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그때 갑자기 생각나고 그레이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락을 드렸는데 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반에 제시카 앤더슨이라는 여자애 기억나? 제시카 앤더슨 선생님들 사이에도 팜플렛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던 예쁘고 그 여자는 어때? 내가 제시카에 대해 얘기한 건 당연히 흘렸지.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학창시절 겪었던 사소한 괴롭힘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의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왜 그 사람이 당신을 차갑게 대했는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 사람의 전 여자 아버지 이름은 앤드류 존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전화 너머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이름이 제 양아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언젠가 말썽을 피우겠지만 그녀의 말로 인해 실제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학교 공개를 싫어했고 그날 우리 어머니는 고등학교 공개 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못 오시니까 아버지가 대신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올 필요가 없다고 우겼는데 수업이 시작되고 다른 부모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시니까 아버지가 가겠다고 고집하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나한테 손을 흔들곤 했어. 난 그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사람이구나. 제시카는 계속 그래. 그날부터 기억이 나니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 양아버지라고 하고 결국 그 사건 이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혈연관계였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레이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녀에게서 직접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재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루의 불륜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레이스 고마워요. 아버지께 여쭤봐야겠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어요. 신문을 보다가 잘 지내요.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모든 일이 잘 돼가고 계시네요. 아버지는 친절하시네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 아내와 아이를 버렸다고 해도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 고등학교 시절의 일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다. 제시카의 재회 이야기, 그레이스에게 들은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고개 숙여 미안해요. 다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 들은 건 다 사실이에요. 대부분 그렇네요. 맞지만 제시카가 그 학교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버지는 먼 표정으로 웃어 보였지. 확실히 제시카 엄마 케이트는 내 불륜 때문에 이혼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지만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어. 더 좋은 사람인데 그냥 이카가 날 용서하지 않은 게 당연해. 내가 누구랑 사귄다면 맨날 따라오겠다고 욕한 게 진짜. 맨날 뒤에서 따라다녀서 결국 안 되어서 여러 명이랑 헤어졌어. 결국엔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그런 이유로 이혼한 줄도 몰랐고 아버지가 한 번 이혼한 적도 몰랐는지 아마 그래서 그러기 싫었나 봐요. 그 사람의 삶과 과거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업이 당신에게 이토록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아버지께서 사과하셨지만 의외로 내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시카와 그 전처에게 바람을 피우고 상처를 준 것은 제시카의 피해자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지만 제 앞에 계신 아버지는 틀림없이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시며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마음을 닫아두었던 나, 차라리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셨고 안도감까지 들었지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면 나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상처받은 건 제시카 맞지? 그래, 내 말이 맞아. 결국 제시카는 복수에 휘말려 원망까지 하게 됐고 코너와 나한테 사과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제시카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와 제시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망할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상황이라면 무슨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면 필연적으로 보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나와 제시카가 학창시절 제대로 마주했다면 어쩌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고 반성한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대해야 한다. 물론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어두워진 제시카도 그럴 수도 있다. 아버지의 피해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대신 항상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한 건가요? 갑자기 질문이 왔어요. 사업 협상 중 뜻밖의 제외한 전 애인으로부터 10년 만에 안타까운 사연으로 헤어졌다.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주변 환경이 확 달라졌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내 희망이 깨졌습니다. 그녀와 결혼합니다. 전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였지만 누구도 이 재회가 어떻게 운명을 크게 바꿀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알렉스 28세입니다. 나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흥미진진한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공부와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 남자는 교실 뒤에서 혼자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누구에게도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와는 거리가 먼 청춘이었지만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인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일어난 일 오후에 교실에서 혼자 스마트폰 게임 이벤트에 열중하다 시간 제한 보스를 물리치고 스테디 크게 올라가는 레어 의상을 부여받다 계속 지고 재시도하다 마침내 승리가 한 방 남았다. 엘릭스 오 갑자기 들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나는 기세 좋게 뛰어올라 스마트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것을 부른 사람이 그것을 집어들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길고 하얀 손가락이었다. 긴 브론즈, 머리 청순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려 창백한 인상 긴 속눈썹과 짙은 핑크빛 입술이 눈에 띌 정도로 눈길을 끌었다. 자스민이 그랬나봐 미안해하는 표정조차 아름다웠어. 자스민은 틀림없이 우리 학년 제일 예쁜 애 어쩌면 우리 학교에서도 괜찮아 그냥 돌려줘. 물론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과 높은 접촉도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돌린 채 어색하게 손을 내밀어 중얼거렸지. 그 사람은 여전히 내 휴대폰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돌려주지 않았잖아. 내 전화기 돌려줄까? 응, 물론이고 그 다음 그녀의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좋아해. 너 나랑 데이트 해줄래? 응, 정말 그 순간 난 그게 환상인 줄 알았어. 갑자기 교실 불이 켜졌다. 제스민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날 밤은 푹 잤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내가 화제가 됐다. 좋은 아침입니다. 엘릭스가 게임에서 이겼나요? 그 후 제즈민은 락커 근처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인 제즈민은 평범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우 친근한 태도. 이 버스는 빠르게 복도를 둘러쌌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교실로 가세요. 알렉스 첫 교시가 곧 시작됩니다. 기다려.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하자 점심시간쯤 구경꾼들 사이에 소란이 급속도로 퍼졌다. 자스민이 아름답고 성적도 우수한 회사 사장의 딸이자 내성적인 알렉스의 딸인 알렉스 자스민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장점 없이 그래 그녀는 대통령의 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현지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의 혈통과 지성 그녀는 완벽한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게도 여동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엘릭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까? 머리를 기울이면 모두가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이기 때문에 왜 그녀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즈민과 내가 데이트를 시작했으니 당신은 오늘 제진과 헤어지겠죠?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가진 엘릭스라는 소년이 매일 아침 나에게 그녀와 헤어지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이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의 상속자였고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잘생겼고 학교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 자스민처럼 야야 너 또 알렉스한테 못되게 구는 거야. 엘렌 내 말은 아니 제스민 우리는 그냥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알렉스와 엘렌 일부러 이름을 펑펑 불렀어. 제즈민과의 관계 그들은 가족의 사업관계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점이 없는 나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생각은 분명 제즈민 피아노 대회가 다가오고 있어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알렌 난 연습하고 있었어. 가자. 알렉스 응. 그 사람이 내 손을 당기는 동안 그 사람이 왜 나가는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당신을 선택하는 방법은 앨런이 말했으니까 과감히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어보기로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해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소셜미디어 제즈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통신 서비스였습니다.
저도 그녀가 내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주장한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재즈민입니다. 예전은 실제로 클래식보다 팝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유명한 예술 작품보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사파를 더 좋아하셨지만 집에 있는 장미와 난초보다 온라인에 게시된 야생화 사진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금지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었고 재즈민은 얼굴을 돌린 것을 고백했습니다. 레드 부모님의 딸이라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의 글에 진심으로 열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부럽기도 했고 존경심이 생겨서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답글을 달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그 순간 대통령의 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는 누군가의 진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시간과 정중하면서도 열정적인 말들 내가 중얼거렸고 재즈민은 수줍게 웃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앨릭스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당신을 생각할 때뿐입니다. 이래서 아가씨로서의 당당한 모습이 마음을 고백한 그날부터 의심할 바 없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한 거야? 그 사람의 얼굴이 나이에 걸맞게 웃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묘하게도 진짜 내 여자친구인 게 맞는 것 같았고 이상하게도 귀여워 보였어. 그때 학교에서 부모님 모르게 함께 놀 수 있는 게임기로 그녀에게 반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스민이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웃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연인이 되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문에 앨릭스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합류하겠습니다. 혼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내가 그녀를 피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한 지 약 한 달 후에 그녀가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말을 했죠? 알렉스 지금 나를 미워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괴로워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고 흐느끼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자마자 우리 반은 분리되어 서로 아무런 교류도 없이 졸업했고 나는 뉴욕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내 고향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재즈민, 내 앨릭스 비즈니스 회의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명함을 안 줘서 미안해요. 재즈민은 이제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날카로운 모습을 한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일이 바빠서 아직 누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길었지만 너무 어색하고 공기가 무거워서 결국 도망쳐버렸어. 집중해야지. 제 스먼 지금은 일 중이야. 알렉스야 오늘 명함 미안해.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어. 사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그녀 건설 회사와는 아니었어. 내 실제 사업 파트너가 지원됐고 누군가가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들었어. 누군가가 내 전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정신이 산만해졌다. 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애썼다. 힘내라. 명함을 찾으며 혼잣말을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사에 오지 않았느냐고 다짐했다. 방문의 진짜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재진 여기 내 카드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찾은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원래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원되어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 알렉스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이야. 알란이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그게 사실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내 전 동창인 앨런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이야. 요새를 지켜준 제스민에게 감사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문제 없어요. 그럼 가겠습니다. 친절한 말에 무뚝뚝한 태도로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엘렌이 갑자기 연인처럼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됐어. 중요한 걸 말해야 해. 도와줄 수 있으니 그 사람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라고 말해줄게. 그는 이상하게 웃으며 매우 자랑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우리 결혼한다고 말했어. 제스민 나는 멍청했고 재즈민은 나에게서 눈을 돌렸다. 앨런은 그들이 오랫동안 약혼했다고 유쾌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떠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회사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토론을 했고 약혼은 일부입니다. 그게 우리 뜻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재즈민을 좋아했고 그녀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혼자서 말하고 재즈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긴 남자이고 그가 더 세련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일로 인해 솔직히 축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으나 이제 반년 뒤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하객 명단이 꽉 차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우리는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앨런 우드 부동산과 그녀의 클라우 컨스트럭션 재즈민 사이의 공동 후원이므로 당신이 이 대기의 대표자이자 연락 담당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쁘거든요. 알렉스는 가장 먼 자리라도 초대장을 원하시나요? 그는 웃으면서 왜 내가 그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은 내 여자친구가 재신을 자랑스러워했을 때 그 재신을 자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재결합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참석하면 기뻐할 텐데 좋습니다. 나중에 초대장을 보낼 테니 꼭 답장을 해주세요. 물론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 생활은 나를 긴장시켰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스민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1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감정이라기보다 오래전에 극복한 건지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알렉스 또 만나요. 엘렌 방을 나갔기 때문에 제스민과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몇 분 전에도 그녀가 기대하고 있다면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결혼을 알고 영원히 질투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종결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제스민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 명함에 CEO라고 적혀 있어서 건네주니까 놀란 표정이었어. 알렉스 너는 CEO가 됐어. 제이 사실 인정하기가 좀 부끄러웠어. 볼을 긁으면서 밝혔어. 게임에 대한 열정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 대학 시절 게임 회사 친구들과 만든 모바일 게임 팔렸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열중해서 창업해서 지금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 너희 회사가 전공인 건 누구보다 잘 알아. 여러 히트작을 내놓은 선수의 목소리가 재회 이후 가장 컸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칭찬을 들으며 여전히 얼굴이 붉어졌고 조금 뿌듯하기도 했다. 게임 캐릭터도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세트는 우리 회사에서 처리할 거예요. 건설 계획은 여기 디자인 문서입니다. 이 캐릭터는 너무 귀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빗나갔으니 조금 더 빗나가면 어떨까요? 서프라이즈에서 눈을 깜박인 것을 꺼낼 때 내 가방에 있는 휴대용 게임기 이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액션 RPG 게임인데 정말 참고로 해보고 싶은데 일하면서 게임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이제 주인은 당신 몫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맞아. 처음으로 웃는 줄 알았는데 꽃이 피듯이 심장이 쿵쾅쿵쾅 웃을 때가 제일 예뻤다. 공식적으로 3개월 뒤에 행사를 하기로 결정해서 계속 머물기로 했어. 그때까지 제 고향에서는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자세히 지시를 하고 10년 동안 일에 열중하다 보니 이제는 농부이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오라고 하셨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바쁜 직원들 회사 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직원들이 안전하다면 지금은 원격 근무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최고 경영진이 알렉스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말 CEO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싸웠던 일입니다. 내가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되게 충격을 받은 척하면 끔찍하다. 자스민은 크게 웃었다. 잠재적인 비너스를 향해 함께 회의도 하고 가끔 과거 얘기는 안 하고 사건 참고로 게임도 하다가 우리는 점점 깨이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 회사와 지역 사회 간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며 현장 직원과 세트장 공사도 1위 기여자예요. 자스민님 덕분에 감사와 감사의 미소로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 기쁨 봐 다들 너무너무 재미있어. 정말 기대도 안 했어. 노인들은 젊은 군중만큼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을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점점 더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인은 이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활용하여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려를 더 적은 수의 주택에 공유했으며
이제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그녀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고 밝게 보고했습니다. CEO 그녀의 회사의 미래는 앨런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와보세요. 장소는 우드 리얼 이스테이트 또 다른 메인 스폰서였습니다. 이름을 말하자마자 행사의 성공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재즈민의 표정이 흐릿해졌습니다. 바쁜 남자 HEK 그때도 당신에게 감사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다면 그녀가 알았더라면 상처받았을 텐데 아니 이미 늦었다. 앨런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결국 장소는 비워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마침내 나는 돌아올 수 있었다. 뉴욕으로 가면 드디어 내일이군요. 알렉스 없이는 우리 모두 슬플 거예요. 그렇다면 기쁘겠지만 부모님은 무관심하셨고 농사는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게임을 만드세요. 그들은 나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재즈민 저도 사실 슬프네요. 그럼 갑자기 그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처럼 헤이 엘릭스 술 한잔 할래? 응응. 동네에서 가장 붐비는 술집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와 함께 걸을래. 주변이 걱정돼. 진정이 안 됐어. 여기 자주 오냐 그래. 가끔은 지인을 만날까봐 뭔가 잘못돼서. 아니 사실 우리는 제 3개월 동안 함께했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앨런 그것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비공개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에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 건설의 젊은 사장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약간 떨어져서 당신이 앨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죠. 왜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괜찮아. 갑자기 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엘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당신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바의 불빛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고 더 중요하게는 연애할 때 한 번쯤 사랑한다고 말했지. 사실 내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맴돌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상황을 누가 본다면 안타까울 것 같아. 아직 술도 안 마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하는데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그때 내 약혼자 알렉스한테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앨런이 거기 서 있었는데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달라붙어 있었어. 그의 팔에 앨런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재즈민이 마침내 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재즈민은 그 여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약혼자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반면 알렌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 서로 쳐다보더니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연인의 모습 같았다. 내 속의 분노가 치솟았다. 엘렌 자스민 같은 약혼자를 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약혼자와 밤새도록 재즈민은 없고 나는 당신과 달리 그녀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분노가 소리를 지르며 쏟아졌습니다. 앨런은 올무로 그것을 무시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작은 일로 다치면 간과해야 할 약간의 장난기. 그녀가 CEO를 위해 괜찮은 아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 제스민 난 사실 당신은 나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결혼이 실패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가 제스민의 회사를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이 의미가 있다는 혼란에 빠졌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부할 수 없도록 듣기 힘든 말을 계속 내뱉었다. 나는 그녀가 조용히 견뎌야 한다. 나는 그녀의 쓸모없는 회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녀는 트로피로서 유용해야 한다. 그녀는 적어도 당신이 남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면 나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치의 볼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형편없는 피아노를 치면 돼. 그 순간 제스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엘렌은 그의 동반자가 내 주먹이 그의 뺨에 닿았다고 비명을 지르자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이봐 이 미친놈아 넌 척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공짜로 가버리다니 대단해. 보상이라도 뭐든지 줄게. 뺨을 잡고 나를 노려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한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냥 자스민에게 사과해. 엘릭스 그녀는 정말 예쁜 얼굴입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녀는 훌륭한 자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음악과 예술에 대한 취향이 낮고 여전히 유치한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내 아내로서 그녀는 입 다물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나는 다시 주먹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지만 다음 순간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알렉스, 나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자스민의 비명이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내 왼쪽 뺨에 불이 붙은 것 같아 엘렌이 나를 때렸고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만하자. 그는 그것을 찌르고 그의 가슴을 잡고 주먹을 3번 연속으로 맞았고 고통과 충격이 너무 컸다. 내가 점차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재즈민이 나를 반쯤 울면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발뒤꿈치와 나뭇잎이 나를 남겨두고 제스민 그의 팔에 기절했다. 그가 쫓던 바람난 파트너가 다시 껴안겨졌다. 정말 끝났어. 예이, 그것도 다 끝났구나.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야. 그래, 시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게. 알았어. 하지만 난 싸지 않은 거 알잖아. 내가 최고야. 만나자. 그래. 그 여자는 무심코 그에게서 떨어져 근처 가게로 사라졌어. 자스민과 나는 신비한 대화에 서로를 바라보다 갑자기 잊혀진 고통이 또 나를 덮쳤다. 아야, 아프다 알렉스. 괜찮아. 아냐, 붙는다. 어떻게? 제스민은 내가 맞고 반쯤 울면서 걱정해줬어. 이런 친절도 결국 그녀에겐 좋은 일이야. 앨런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먼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왜 나를 치료하면서. 그녀는 격노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가 왜 자기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앨런을 공격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왜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순간 우리를 의심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녀의 눈물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3개월을 함께 보내고 동지애를 키웠기 때문인가. 게이였을 때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가. 앨런이 모욕할 수 있었던 것. 아니, 그게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너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 항상 미안해.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사실인데 그때 왜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그녀가 마침내 사라질 뻔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사실 그 사람과 사귄 지 6개월쯤 지나서야 마음먹고 입을 열었다. 엘렌이 학교 건물 뒤쪽으로 와달라며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말을 들었다. 이야기 클라우 컨스트럭션이 곤경에 처한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얘기하고 있어요. 곧 파산할 수도 있어요. 제즈민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계속되면 그녀의 가족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관심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께 얘기해서 클라크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엘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렉스, 고맙다고 말씀해주세요. 자기 것인 양. 알렉스는 충격에 빠진 채 말했고 자스민이 헤어지도록 도와주는 대신 교환 조건 하나 제시. 나는 은밀하고 끔찍한 사람이었어.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해서 날 미워하게 만들었어. 넌 헤어지라고 했어. 헤어지자. 정말 미안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깊이 사과했는데 나는 부잣집 상속자인 앨런과 달리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핑계에 불과했다. 아무런 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녀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때 느꼈던 답답함이 나중에 회사를 차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제가 사장이 되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에게 사과할 자신감. 자스민이 이 마을에 돌아와서 이렇게 진실을 말할 자신감. 그때 못했던 말을 할 자신감. 그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랑한다. 자스민, 나 안 되면 재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앨런한테도 인사해서 회사에서 지켜줄 테니 너무 늦지 않았다면 그 사람 대신 나랑 결혼해 줄래? 일어나서 두 팔 벌린 내 얼굴은 전부였어 부풀어 오르고 나에게는 로맨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제안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여전히 전과 똑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입니다.
자스민 사랑의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 이번에는 빚을 지면 도망치지 않을게 직원 채용하면 나눠줄게. 알렉스, 내가 했던 사이트에서도 일하게 체력이 없어요. 아야, 몇 번 재료를 들고 다니느라 완전히 지쳤던 기억이 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제스민은 잠시 웃더니 부드럽게 낄낄 웃더니 우리가 함께 체력을 쌓도록 노력하자고 하더군요. 네, 드디어 제가 얻었어요. 내 제안에 답하다 갑자기 3개월 전에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앨런에게서 받은 초대장은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아서 제 소유에 남아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돌려줘야 해요. 줘야겠어요. 다음날 바로 돌아왔어.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계획했던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았어.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갈 수가 없어. 이게 내 답장이야. 약속 장소에서 초대장, 그 사람에게 거절 표시가 있는 초대장을 줬어요. 내가 감정 없이 불렀던 사람이 그걸 받고 갑자기 반으로 찢어버리면 후회할 거예요. 자스민도 후회할 거예요. 이번 자스민과 함께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대답한 거 알렌 콧방귀를 끼며 섭섭하게 초대장을 구겨버렸어. 제일 귀찮았던 질문을 해야 했어. 엘렌은 내가 늘 좋아하던 거 아니면 그냥 거짓말이었어. 허밤새 생각했는데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 계속 나한테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서둘러, 나 바빠. 엘렌 의도적으로 내가 때리게 나더니 침묵은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도발해서 제스민과 나의 진짜 의도를 테스트했고 어쩌면 그가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제스민에게 3개월 동안 준 것은 무엇이든 당신은 악당이 되기로 선택했고 그녀는 여전히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런 여자는 나무 부동산 회사의 아내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렌이라는 여자가 자주 다니는 나이트클럽의 지인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주의한 남자처럼 보이도록 애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처리할 것입니다. 지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람 피우고 나를 떠난 사람은 처음부터 대답도 없이 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가버렸어요. 제즈민으로부터 우리 회사와 고향의 협력을 제안하여 클라우 건설의 실적을 만들고 길을 닦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 결혼식에 그 사람이 올지 궁금해요. 회의를 위해 뉴욕에 있는 동안 내 중얼거림에 제즈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다지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앨런은 꽤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일로 바쁘기 때문에 제즈민과 나는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제즈민과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어 제가 초대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반영한 것을 돕고 싶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끼던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애들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됐어. 지금도 내가 뭘 제대로 했어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부끄럽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시 시작하지만 미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녀가 자기 자신이고 매일 웃는 얼굴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틀렸는데 틀리지 않았어. 이제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과거의 일부는 결국 너인가 돈바로 뒤엔 마지못해 고급 싱글 믹서로 끌려갔고 조롱당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나는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조롱하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시오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낭비되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단지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믹서기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지못해 에스코트를 하기로 했다. 사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마이클이다. 나는 대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다. 영업부 소속이고 내 성과는 언제나 인류. 마이클, 넌 언제나 그렇듯 대단해. 그래, 하지만 좋은 성과는 옆에 배경에 섞여 있는 것 같아. 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주의 전형이야.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연애를 하거나 평생 여자친구가 있었다. 더 인기를 얻고 싶거나 여자친구가 있고 싶지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내 모습을 잘 알고 있다. 좀 무리인 걸 알기 때문에 일에 집중한다. 부지런히 노력을 쌓아가는 중. 마이클,
왜 필요한지 확인하러 와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마이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동등한 관심과 관심으로 대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결코 주요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판매 차트의 최상위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켈 고드. 오늘 수고했어. 너도 수고했어. 너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스티브가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 영업부 동료이자 내 집단의 일원이다. 그의 외모와 성격은 나와 정반대이고 인기가 많다. 모두와 잘생겼어. 말솜씨가 뛰어나고 큰 계약을 맺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능숙해. 명실상부하게도 영업사원이자 명실상부한 부서의 에이스야. 좋은 곳을 아는데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나야? 우리가 코호트. 스티브는 우리가 코호트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그와 같은 잘생긴 남자 옆에 솔직하게 서서 내가 얼마나 매력없고 단순해 보이는지 강조할 뿐입니다. 나는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솔직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티브의 초대를 거부하세요. 마이클과 스티브 두 사람 정말 잘 지내요. 정말 영업부서의 최고 영업사원들이 친구가 되는 걸 보니 반가워요. 스티브와 저는 좋은 친구로 여겨집니다. 그가 왜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집단이니까 사실 이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네요. 고객한테 팁을 받아서 꼭 당신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스티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의 성격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일방적으로 불편한 건 저뿐이고 사실 공통점이 많아요.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객 두 분께서 미팅을 요청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같은 시간에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군요. 안심했지만 고객의 성격을 알고 스티브에 의해 구제된 것에 대해 분개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스티브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가 맡은 고객은 스티브를 좋아했고 마이클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스티브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 계정을 처리하려면 솔직히 좌절했어요. 내 고객을 잃었어요. 스티브가 계정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결국 나에게서 빼앗겼어요. 스티브, 당신이 담당했던 고객이 당신이 나를 인수하길 원해요. 그래, 그러니 인계하자.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내 업무를 방해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좌절감을 표시하지 않고 핸드오버를 했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서 스티브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스티브, 고마워요. 내가 좀 더 편안했더라면. 잠시 후에 스티브의 복잡한 표정을 알아차렸을 텐데 마이켈은 믹서에 들어가고 싶어. 스티브는 나를 믹서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확장하려는 의도로 고객사의 여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관계 믹서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고객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믹서에 참여하십시오. ST는 얼굴 앞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애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지만 왜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한 알미 대신 판매원의 젊고 잘생긴 남자 중 한 명은 내 또래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스티브는 일에 더해 나는 잘생긴 스티브에게 그저 호의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고 젊은 남자들은 아마도 지지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아서 이걸 깨닫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당신이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이클, 알겠습니다. 스티브가 필사적으로 간청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스티브는 나에게 감사했고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혼자서 믹서를 가다 혼자 중얼거릴 수 없었다. 믹서를 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며칠 뒤 배가 뒤집히던 날 믹서가 도착한 날은 쓰리올레 믹서였다. 나와 스티브는 남자 편이고 스티브도 나처럼 따라오자고 했던 총무부 다니엘과 함께. 마이클, 너도 이 일에 끌려갔지? 응응, 나도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어. 어쨌든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람 출신이야 부서가 달라서 평소에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고 입사할 때 연락처도 교환했는데 같은 배지라서 얄팍한 관계인데 처음에 스티브가 제안한 이후로 서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 두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녀분은 이미 와 계십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스티브를 만났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세련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여성 상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여기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해주신 스티브의 상대는 스티브의 고객이자 다른 회사 사장의 비서인 대형 무역회사의 여성이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CEO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학 동창입니다. 예전처럼 항상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만나요. 친한 사이인지 무심코 새 친구로 이루어진 끈끈한 그룹인 줄 알았거든요. 여자들을 쳐다보니 그중 한 명의 아름다운 CEO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황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우리 자기소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사장 비서실장은 늘 해맑게 웃고 있었고 무역회사 아줌마는 그들과 달리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미모의 CEO는 차갑고 멀찍이 남아 있었다. 소개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이 밀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클 무슨 일이세요?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 한구석에 뭔가 윙윙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믹서에 집중했는데 믹서가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스티브 내가 할 때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녀에게서 당신에 대해 들었고 우리가 만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가 스티브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믹서가 조직된 것 같습니다. 무역회사 여자친구는 자신의 회사가 스티브와 사업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티브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대형 무역회사 여자에게 설정을 부탁했다. 나는 스티브의 잘생김이 다른 회사에서는 그 사람 같은 사람도 그럴 것 같았어. 당신도 그 게임을 하시나요? 데니얼은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주말에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 느낌이 완전히 들어요. 데니얼은 스티브만큼은 아니지만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주요 무역회사는 스티브를 좋아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남자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빈 잔도 가져갈게요. 뭐 다음 주문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잔을 맡았는데 빈 잔을 치우고 추가 주문을 했어요. 밀라가 저를 노려보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믹서는 계속해도 괜찮으세요? 밀라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졌어. 눈이 너무 취해서 아무데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나 봐요. 그녀는 자리에서 흔들리고 위태로워서 그녀를 받쳐주기 위해 그녀의 자리 옆으로 옮겼어요. 필요하면 나에게 기대주세요. 미안해요. 물 좀 가져갈 수 있나요? 웨이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녀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물을 마시고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갑자기 질문이 잡혔습니다. 무심코 그녀는 눈에 띌 만큼 아름다웠어. 술 취한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진심으로 대답했는데 그냥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냐고 그녀의 비난에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물었지. 응 너도 돈 쫓냐? 평소라면 조롱하듯이 냉정하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니 그 말에 배신감이 들고 냉정함을 잃었다. 사람을 호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롱하지 말라고 좀 거칠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어. 이 믹서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술을 마셨다면 너도 나처럼 수수한 사람이겠지만 나는 CEO지만 당신은 수수한 판매원이다. 아마도 술에 취한 절망적인 밀라는 끈질긴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나는 참았고 무시했습니다. 야 당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마이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 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해 보이는 판매원의 잘못입니다. 밀라가 나한테 계속 욕설을 퍼붓고 기절할 때까지 계속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숨죽여 우리를 지켜보는 내내 그녀를 무시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네. 그 당시에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위 사람들을 보니 다들 걱정하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분노를 술과 함께 마시고 있었다. 믹서가 끝나자 술은 대부분의 것보다 높았습니다. 나는 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제이를 떠나줘. 물론 묻고 싶지 않지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스티브가 나에게 밀라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티브는 사장의 비서와 또 술을 마시러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다니엘은 주요 무역회사의 여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수월해 보이는 쌍의 형성에 짜증이 났고 밀라가 낭비했다는 걸 아시죠? 밀라가 나한테 욕한 걸 정말 헛되게 봤단 말을 듣고 그녀는 혼자 집에 가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보세요. 그의 말에 어리둥절한 그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타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비서가 나에게 밀라의 주소를 알려줬고 여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방 주머니에 에드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받쳐주고 그녀의 집까지 동행하여 잠시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믹서기에서와는 달리 마실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밀라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오해하기 싫어서 빨리 떠나기로 했어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떠날게요. 예정대로 기다려요. 그 사람이 뒤에서 내 양복 소매를 붙잡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나요? 표정. 밀라는 하의로 세팅한 머리를 풀기 시작했다. 따은 머리와 앞머리를 한 얼굴을 보며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복습 수업에서였다. 나는 대학 입학 시험에 참석했고 다시 그녀는 첫 번째 플레이서 종류의 지루한 권리. 글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부는 아마도 그녀의 유일한 재능일 것입니다. 그 외모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벅스를 세게 때리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항상 리뷰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따은 머리와 지독한 여드름, 그리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우울한 기운이 있는 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녀의 좋은 성적에 대한 질투로 인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항상 고립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너 수학 잘하잖아. 어응, 좋아.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학생이 놀래켜주더라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설명해주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공부에 도움이 되네요. 진심으로 속일 때마다 그 사람은 눈물에 가까운 얼굴로 웃었는데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싶고 당신은 항상 동급 최고이고 당신의 가르치는 방식은 정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나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질투할 뿐입니다. 공부에서 너 이기면 시험 끝나면 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남의 의견을 걱정하다가 다시 내 공부에 집중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계속 가르쳤다고 한다. 복습 수업 환경에서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겠지만 바로 내 앞에 있는 밀러에게서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얼굴로 웃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처럼 울 것 같았어. 미안 마이클,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심술궂은 말까지 했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줄래요? 밀라는 이제 완전히 정신이 차서 믹서 뒤에 숨은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녀는 사장 비서와 친해졌고 대형 무역회사의 여자는 그들에게 종종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유일한 소년인 마이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습 수업에서 나는 그들에게 몇 년이 지났고 그들 모두가 이미 괜찮은 직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친절한 소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주요 무역회사의 여자가 그녀에게 당신의 마이클이 우리 고객회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 마이켈의 언급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와 스티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시작했고 스티브가 자주 이야기했던 마이켈이 내가 언급한 마이켈과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비서와 그 여자가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리를 다시 모으고 싶어하는 대형 무역회사에서 스티브를 통해 믹서를 준비했습니다. 사장의 비서가 스티브를 만나고 싶어한 이유는 단지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것에 참여하고 협력자로 믹서에 합류했다는 가식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충격적이지 않았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더니 그날 밤 그녀가 내려다보며 말한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녀가 처음에 놀랐던 이유와 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차갑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말 미안해. 아니 사과하지 마. 널 알아보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그녀가 다시 사과하면서 그녀를 거의 안심시키지 못했어. 마일로가 그 시절의 소녀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나를 기억할 줄이야.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내 댓글에 라일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친구 모두 아름다워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정기적으로 체육관에 방문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그녀의 변신을 지지했고 현재 체육관에 간다고 웃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간 한정 메뉴를 내놓고 같이 가고 싶니? 꼭 내가 최고의 요리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마이클 물론 저도 그날이 기대됩니다. 밀라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몇 번 만나면서 점차 관계가 발전했어요. 서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믹서를 하게 된 이유를 듣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고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어쩐지 그 사람이 공평해 보였어요. 그때는 믹서기보다 더 아름다웠지.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카페에 초대해서 공부 말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긴 한데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이제 가니까 행복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밀라는 아름다운 친절 쾌활한 성격과 매력을 지닌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유지하세요. 왜 그들이 나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밀라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밀라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시작할 만큼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과 친구가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 내려다보는 나와 대조적으로 행복하게 웃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티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업무 성과와 성격도 처음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일합니다. 그녀는 나를 옹호했지만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지만 사실이 아닌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칭찬에 만족했지만 그녀가 왜 내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아세요? 실제로 스티브는 CEO로서 이 말을 듣고 놀랐다고 자주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일하는 영업사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밀라 나랑 같이 데이트할래? 그녀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스티브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어. 정말 좋았어. 미팅에서 정말 걱정했었어.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던 스티브가 자기 좋은 소식인 것처럼 기쁘다. 사실 난 그 대통령 비서님과 잘 지내고 있어. 듣기 좋다 듣기 좋다. 빛날 때가 왔다.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웃었다. 나는 예전처럼 불필요한 자제 없이 공개적으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친구 앞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이 믹싱 직후에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한 술 한 잔에 초대하는 게 어때요? 정말 잡담을 하자고 합의해서 셋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믹서 스티브가 마이클과 관련된 뭔가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스티브가 자리를 떠났을 때 자신 때문에 특정 계정을 잃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비밀리에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이에 스티브가 한 가지 말한 것은 고객이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이유는 스티브가 당신을 덜어달라고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바쁘고 부하를 줄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내 반응에 낄낄 웃었다. 스티브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흐느껴 울며 자신이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아니 괜찮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티브는 우리가 그를 놀릴 시간에 맞춰 돌아와 웃으며 잠시 쉬라고 말했다. 갑자기 나를 진지하게 쳐다봤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당신의 완벽한 핸드오버 덕분에 클라이언트와 나는 모두 원활하게 일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언급하지 않아도 좋다. 잘 지내라. 에이스 스티브가 내 대답에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밀라와 사귄 지 약 3년이 지나도 여전히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남자는 CEO와 결혼합니다.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동료들은 스티브가 밀라와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그녀가 CEO이고 마이켈이 판매 최고라는 이유만으로 돈과 명예를 위해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켈에 대한 낮은 판매 실적에 대한 좌절감을 없애지 마십시오. 그런 유형의 남자들은 스티브의 반응에 매료되어 쫓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유능하고 그녀를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일로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해 회사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나는 내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녀의 회사를 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회사를 신뢰한다는 말을 소개하셨군요. 제가 옳습니다.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감사를 표시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일리가 나에게 마이켈,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게 어때요라고 물었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현재 회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고 외부 직위에서 그녀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스티브와 계속 경쟁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오늘날까지도 영업 성과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언제나 천만에요. 마이켈 밀러는 결혼 후 곧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티브와 저는 영업부서의 두 가지 주요 원동력으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의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스티브와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쟁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관계와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반면 다니엘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다고 한다. 자, 오늘 우리 회사에서 최선을